예, 2차적인 산업은 멸망인 거죠. 경제 상황하고 주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예, 아메바 따위가 이제 돈을 벌 만큼 주식시장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한국 증시의 효자가 되줄 만한 종목 섹터 뭐가 있겠습니까? 대형 중에서 제가 좋아 보이는 거는 이제 테슬라는 지금은 이제 정치 테마 주고요. 정치 테마. 미국의 트럼프 리스크에 대한 얘기 잠깐 해주셨는데 중국 리스크는 없습니까? 결국은 이제 한미 동맹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금 이제 정치 상황이 되게 좀 뭐랄까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이제 크게 봐서 대략 2000년대 이제 초중반 이후에 이제 대한민국의 외교 정책이 이제 안미 경중의 이제 외교 정책이었거든요. 이제 안보는 미국, 그다음에 경제는 중국 이런 식이었는데 지금 이제 그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 사실은 이제 실제로 그 신냉전이 지금 좀 벌어져 있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좀 이제 국제 상황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트럼프 제2기 정부의 이제 가장 핵심적인 이제 외교 정책이 중국을 말살하겠다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가 누구 편을 드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안보도 미국이지만 경제도 미국, 안미 경미로 가든지, 아니면은 안보도 중국이고 경제도 중국인, 안중 경중으로 가든지를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되는 지금 상황이고요. 그 이제 결정하는 거에 따라 갖고 한국 2차전지 산업은 이제 미래가 좀 이제 좌우되는 이제 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제 중국이 경제적으로 성장하는 걸 막아야 결국 이제 경제력이 뒤에 다 이제 뭐 군사력이나 이런 것들하고도 다 이제 연결되는 거니까 중국이 경제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22년 8월에 이제 그 발표한 법안이 IRA 법안이고요. 그 IRA 법안의 주골자가 이제 미국 시장이 중국의 배터리, 중국의 전기차가 발을 못 붙이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제 미국 시장이 가장 큰 시장이니까 이제 자동차도 그렇고 배터리도 그렇고 어떻게든 이제 우회해서 들어오려고 이제 뭐 과거에 포드가 이제 그 CATL하고 우회해서 들어오고 뭐 테슬라가 이제 CATL하고 이제 뒤로 몰래 이제 손을 잡고 뭐 그런 얘기들도 이제 23년도 있고 막 그랬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서 더 이제 강력하게 못 들어오게 할 거고요. 예. 그러면 반사이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편에 붙으면 예, 반사이익을 이제 2차 전지 산업이 받는 거고 우리가 중국 쪽에 붙으면 반사이익 따위는 없는 거죠. 예, 2차 전지 산업은 멸망인 거죠. 근데 거기에 CATL하고 우리가 기술력은 어떻습니까? CATL은 우리 상대가 안 되죠. 상당 우리가 더 훨씬 잘. 예. 작년에 전 세계 이제 그 전기차 그다음에 배터리 팔린 거에 이제 한 대략 55에서 60%가 중국에서 팔렸어요. 그 중국은 CATL의 동무대 아닙니까? 한국 건 하나도 안 사주잖아요. 거기 내수 시장이 그 정도 되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CATL이 그 55% 시장을 이제 독점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CATL이 이제 되게 커 보이는 거고 안방 호랑이 같은 이제 뭐 그런 거지. 미국에서는 지금 CATL은 발도 못 붙이고 있고요. 유럽에서도 여전히 이제 CATL이 이제 23년, 24년도에는 이제 많이 좀 팔았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이제 한국산 배터리들이 이제 대략 한 뭐 2대 1 정도로 한국산 배터리가 2, 중국산이 1 정도로 우리가 지금 우위에 있는 상태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점점 더 커질 거거든요. 뭐 그런 상황이라서 CATL이 뭐 한국 배터리한테 비비고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고. 어쨌든 기술력도 그렇고 지금 미국의 정책도 그렇고 우리가 반사 이익은 물론이고 기술력에서도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 지금 저 전기차 얘기하셨는데 BYD가 우리나라에까지 들어오잖아요. 예. BYD의 영향은 없겠습니까? 그 잘 안 팔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좀 워낙에 가성비가 있다고 소문이 나요. 예. 우리는 근데 또 그건 있어요. 승차감 못지않게 하차감이 중요하다고. 그런 건 있겠지만, 야 타보니까 괜찮아 이렇게 입소문 나면 또 타지 않겠습니까? 타보면 안 괜찮으실 겁니다. 예. 그래요? 실제로 지금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의외로 되게 이제 이 품질이나 이런 거에 까다로워요. 대한민국 그 이제 국산품 이 수준이 세계적으로 이제 경쟁이 가능한 수준까지 이렇게 이제 막 대공하는 게
우리 한국 소비자들이 보기보다 이 사소한 흠결 이런 부분을 못 참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BYD가 이제 지금 해외에 수출되는 돼서 이제 얘기 나오는 거 보면은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 하면은 이제 차가 이제 페인트가 벗겨진다, 이제 녹이 쓴다, 뭐 마감 부분에 있어 갖고 이제 부족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결정적인 거는 이제 최근 들어갖고 지금 그 혐중정서, 반중정서가 지금 이제 국민들 사이에서 되게 이제 높아지고 있잖아요. 이 부분이 이제 자동차 그 파는 데 있어 갖고는 이제 큰 걸림돌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BYD가 팔린다는 거는 좀 그렇죠. 이제 뭐 되게 BYD 타고 다니면 되게 존경받을 것도 아닌데. 예. 그래서 이제 지금 BYD가 사실은 이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어차피 소비자들한테 안 팔릴 거니까 택시로 파는. 예. 지금 택시 조합하고 이제 얘기를 해서 이제 뭐 지금도 2천만 원 되게 싸지만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각종 혜택을 줘서 이제 BYD 택시가 다니게 하는. 그 다음에 이제 렌트카 쪽으로 좀 우회해서 좀 팔려고 하는 그런 좀 움직임이 있고요. 아마 일반 이제 소비자들이 BYD를 사는 거는 되게 좀 제가 봐서는 좀 희박하지 않을까 그 가능성은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2025년 증시 말씀하시면서 그래도 좀 괜찮다, 긍정적으로 얘기하셨고 2차 전지도 나아질 것이다 얘기하셨는데 그 증시는 경제 전반을 또 반영하는데 2025년에 우리 대한민국 경제를 좋게 전망하는 사람들은 없거든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 상황하고 주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이제 이게 거시지표, 이제 GDP 이런 거 막 해갖고 막 이제 그거 갖고 이제 내년에 경제 성장이 좋을 거니까 주식 사야지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큰 착각이에요. GDP 이런 거 경제 성장 이런 거들이 첫 번째로 맞추기 어렵고요. 맞춰봤자 그대로 주가가 안 가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언제냐면 2008년에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4, 4분기부터 이제 세계 경제가 심각하게 이제 악화됐고 그 여파로 인해 갖고 2009년에 전 세계가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이었어요. 근데 그 2009년에 대한민국 종합주가 지수가 2배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하고 주가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딱 보면은 이제 작년에 이제 전 세계 증시가 다 좋았는데 한국만 이제 유독 나빴고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엄청나게 나빴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4월부터 해갖고 12월까지 이제 그러면 9개월 연속 떨어진 거거든요. 이제 과거에 뭐 IMF 때도 7개월 연속 떨어졌었지 9개월 연속 떨어진 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그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올해 경제가 사실 안 좋다고 하더라도 주가는 엄청 다 오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시장의 기대가 얼마만큼 반영돼 있고 이제 그 기업의 가치에 비해서 지금 주가 수준이 이제 어느 정도고 이런 부분까지 같이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셔야지 그냥 단순하게 이제 경제 성장이 올해 좋을 거니까 주가가 올라갈 거야. 경제 성장이 나쁠 거니까 주가가 떨어질 거야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제 되게 단세포적인 이제 아메바적인 생각이고 그 아메바 따위가 이제 돈을 벌 만큼 주식시장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올해에 주식 투자를 좀 해봐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작년까지 꾸준하게 재미를 봤던 미국장 그리고 올해 성장을 할 것 같은 한국장 어느 쪽에 투자하는 게 좋겠습니까? 당연히 한국장 투자해야죠. 그 이제 워렌 버핏이 지금 미국장 열심히 팔고 있거든요. 지금 대략 한 작년 11월 달 이제 숫자를 보면은 이제 버크셔 해드웨이의 이제 현금 보유 비중이 지금 한 28% 정도 돼요. 역사상 유례 없이 현금을 많이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얘기는 즉슨 워렌 버핏이 이제 미국 시장이 되게 고평가되어 있다고 느끼는 거고요. 그 얘기를 언제 했냐면 2월 달에 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2월 달에 얘기하고 난 다음에 미국장은 계속해서 올랐습니다. 그 위에 대략 한 20-30% 올랐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미국에서도 이제 일부 그런 얘기가 있고 결국은 이제 길게 보면 가치 가장 중요합니다. 가격 대비해서 이제 저렴한 가치에 있는 주식들은 올라가기 마련이고 가치에 비해서 이제 고평가되어 있던 거는 이제 또 그 거품이 꺼지면서 제자리를 찾아오게 마련이기 때문에 이제 워렌 버핏이 그 고평가 여부를 판단할 때 있어 갖고 이제 많이 쓰는 이제 버핏 지수라는 게 있잖아요. 그 버핏 지수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미국의 경우에 지금 200이 넘었어요. 근데 한국은 대략 작년 이제 제가 바닥일 때 그때 이제 대략 한 뭐 80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버핏 지수가 80인 걸 사야지
부피 지수가 200인 걸 사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국 증시의 효자가 되줄 만한 종목 섹터 뭐가 있겠습니까? 역시 2차 전지겠죠. 아, 2차 전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 대형 중에서 제가 좋아 보이는 거는 이제 현대차 그룹이에요. 자동차, 전기차. 예. 그래도 좀 현대차는 많이 빠지진 않지 않았나요? 많이 빠지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 잘 지금, 지켰던 것 같은데. 예, 지금 이제 PR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되게 낮은 편이에요. 현대기아가 이제 그렇기도 하고 그게 이제 이유가 있는데 대략 이제 2020년, 21년 무렵에 이제 그 테슬라가 전기차에서 막 두각을 나타내면서 이제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의 시총을 다 합쳐도 테슬라만큼 안 되는 이제 그런 형태가 만들어졌고요. 그때부터 이제 시장 그 이제 참여자들은 지금 자동차를 잘 파는 것보다는 전기차 시장에서 네가 이제 어떤 그 지금 포지션이냐, 어떤 비전을 제시하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이제 주가가 많이 이제 움직였거든요. 그때 2021년 당시에 이제 GM이나 포드 같은 회사들은 이제 되게 공격적으로 이제 비전을 이렇게 막 제시했어요. 반면에 이제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는 이제 비전을 제시하는데 좀 소극적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그 이후에 한 4년, 5년 지나서 지금 보니까 GM하고 포드나 그다음에 뭐 다른 이제 외국계 이제 자동차 회사들이 비전을 제시한 거에 비해 갖고 실제 지금 실현되고 있는 게 그 비전을 제시한 거에 뭐 절반밖에 못 미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했던 부분들이 좀 너무 부풀려진 감이 있었고 반면에 이제 현대기아차는 보수적으로 얘기했던 그 전기차 전환 계획 같은 부분들을 따박따박 맞춰가지고 지금 이제 잘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결국은 이제 이 그 자동차 업계에서 이제 전기차 쪽에서 누가 이제 선두로 올라서냐, 특히 이제 전통 자동차 메이커들 중에서 누가 선두로 올라서냐, 비전을 제시하냐 이런 부분들에 따라 갖고 이제 향후 주가가 결정될 가능성이 많은데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현대기아차 그룹이 잘 준비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과거에 부풀려 가지고 얘기했던 이제 그런 뭐 이제 GM이나 포드나 폭스바겐이나 이런 회사들에 비해서 내실 있게 지금 이제 잘 전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서 좀 더 부각이 되면서 아마 주가가 좋지 않겠나 싶고요. 그 관련해서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자고 하면 현대차, 기아차가 지금 대략해서 PER이 뭐 3배, 4배, 5배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낮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낮으니까 그 밑에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PER 2배, 3배가 널려 있어요. 예. 그 낮은 이유가 자동차 산업이 성장성이 없는데 부품 회사도 당연히 성장성이 떨어지니까 자동차가 뭐 4배 받으면 부품은 3배 받아야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되게 디스카운트 돼서 거래되고 있는 거거든요. 오히려 그런 자동차 부품들 중에서 현대기아가 잘 되면 당연히 그 이제 부품 단에 있는 회사들도 나중에 이제 제대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이제 그런 쪽에서 좀 찾아보시면 좋은 이제 투자 이 아이디어가 이제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요즘 전기차 얘기할 때 그 빼면 안 되는 회사가 있습니다. 테슬라. 예. 마지막으로 테슬라 어떨 것 같습니까? 너무 많이들 들고 계셔서. 테슬라는 지금은 이제 정치 테마주고요. 정치 테마. 정치 테마주잖아요. 네. 아이고 이제 작년 7월 몇 대 말도 안 이제 200불 밑이었는데 예.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지금 이제 다찌가 있잖아요. 다찌 이제 그 혈부 이제 정부 혈부 수장으로 이렇게 되면서 실제로 이제 지금 트럼프 행정부 2인자로 활동하고 있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이게 그 매수세가 몰려갖고 한때는 이제 450불도 넘어가고 이제 뭐 그랬었던 거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작년 이제 테슬라 이 영업 실적을 보면은 이제 안 좋았습니다. 네, 작년에 테슬라가 창립한 이래로 이제 판매 대수가 준 첫 해예요. 24년에. 그러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 반영되면은 이제 주가가 사실 떨어졌어야 맞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정치 테마주기 때문에 올랐던 거고요. 450불 할 때 그때 이제 테슬라가 PER이 100배가 넘었습니다. 예, PER이 100배가 넘는다는 거는 이제 이 회사가 되게 앞으로 이제 고성장을 지속해서 그 이제 그 성장성이 시장에서 인정을 받아야 그래야지 이제 그 PR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제 뭐 지금 테슬라의 성장성 관련해 갖고는 아니 뭐 저기 뭐 테슬라를 자동차 회사로 보는 거는 무식한 소리고 이제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그다음에 로봇 옵티머스라든지 그렇죠. AI라든지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이 사실 테슬라의 이제 진면목이고 본 모습이고 하니까 이제 PR이 100배 받아도 정당하다라고 이제 뭐 주장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건 알아서 하시고 평가는 제가 봐서는 좀 과도하다. 예, 과도한 것 같아요. 오버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자동차 산업이 소비재 중에서 가장 큰 시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나중에 옵티머스 로봇이 상용화 된다든지 이제 자율주행이 상용화 된다고 하더라도 그 시장 규모가 자동차 시장의 규모에 비해 갖고 뭐 10분의 1이든 뭐 100분의 1이든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테슬라가 안만다해서 이제 전 세계 시장을 다 석권한다고 하더라도 PR 100배는 제가 봐서는 말이 안 된다라는 쪽입니다. 예, 판단은 각자 알아서 하시고요. 예. 오늘도 여전히 직설과 아주 뭐 전망을 시원시원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고요. 자, 다시 한번 올해 대한민국 증시 으쌰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혁 대표님이자 작가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십시오.